어떤 이야기를 들고 저희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늘 네. 홀리님께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아버지 얘기 들은 이야기거든요. 와더. 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 시골에서 나고 자라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넘어오신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버려서 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벌써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시골 이야기는 일단 기본이 됐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홀리에요. 제가 이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이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어쩌다가 어디서 책에서 봤나 휴대폰에서 봤나 그랬는데 이게 무언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기억 속에는 사라지는 그런 거를 제가 어쩌다가 봤거든요. 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같이 퇴근을 하면서 아이 뭐 이런 일도 있다더라 하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놀거리가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뭐 술래잡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너무 놀 게 없으니까 개구리 잡고 뭐 물고기 잡고 그렇게 노셨어요.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셨던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을 그냥 부르기 쉽게 A, B, C, D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가장 편하죠. 예. 아버지가 점점 놀거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 친구들한테 물고기를 잡자고 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 네. 친구들이 좋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저 앞에 깨국도 가면은 물고기도 뭐 송사리도 하고 뭐 많지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첫날은 해가 뜬 날에 가게 되고 두 번째 날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날에는 거의 뭐 허탕을 치게 돼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뭐 물고기를 잡는다고 잡았지만 되게 잘 잡지는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이 물고기가 밤이 되게 되면은 돌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돌을 갖다가 위에서 던지면은 물고기가 기절을 해가지고 물 위로 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왕 만나는 거 저녁 진짜 늦게 뭐 한 12시 이쯤 만나보자 하고 우리가 안 갔던 계곡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계곡을 탐색을 하다가 산을 한 개 넘어서 쭉 가면은 되게 좁은 양옆으로는 이게 모내기라 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 좁은 길을 지나가면은 계곡 향기가 나왔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 계곡으로 할까? 하니 A와 B와 C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D는 야 근데 여기는 좀 싫다 뭔가 안 내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다수결의 의견으로 그냥 여기를 가자 뭐 요 안 가면 어디 갈 건데 뭐 원래 가던 데가 서탕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 B, C, D와 저희 아버지가 다 같이 물고기를 그럼 저기로 잡으러 가기로 하고 니는 양동이를 가져오고 니는 우리 저 먹을 간식거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정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랜턴을 가져오게 됐거든요. 야간이라 어두우니 랜턴을 가져오게 돼서 새벽에 담을 원래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자는 척을 하고 담을 넘어서 친구들이랑 중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서 만나서 친구들이 전부 다 니 잘 들고 왔지 뭐 양동이 있고 랜턴 있고 뭐 간식 있나 이렇게 해서 다 뭐 잘 챙겨왔대요. 그렇게 돼서 그 작은 손전등 헤드램프라 할까요? 그 쪼매난 요거 들고 그 산을 넘어서 쭉 이렇게 갔대요. 가는데 산을 내려와서 완전 딱 일자쯤 되는 평지쯤 되는 그 언저리에 분명히 오전에 봤을 때는 아무런 게 없었는데 차가 한 대가 있었더래요. 근데 분명히 이 차가 있을 리가 없는 게 먼지는 되게 뽀얗게 가득했고 앞뒤로 차 넘버 번호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차가 왜 여기 있지? 야 우리 올 때 없었잖아. 우리도 못 봤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뭐 갈 길도 조금 있는데 요 차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서 간식 조금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간식을 까먹고 되게 재밌게 노는데 C라는 친구가 궁금해서 차 문을 열어갔다 하더라고요. 문을 여니 차 문이 열려서 차에 추우니까 다 같이 타자 이래서 차에 탔대요. 차에 타니 당연히 키는 없었고 그냥 먼지만 되게 뿌옇게 낀 그냥 작은 아반떼만한 그런 자동차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게 놀고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물고기는 잡으러 가자 하러 가서 그 계곡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해서 물고기를 대차게 그날은 완전 잘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을 딱 던지면 물고기가 딱 떠오르면 양동이 물고기 다 집어넣고 그렇게 막 되게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고 야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B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았대요.
저체온증이 걸린 것처럼 입술이 펄해지고 온몸을 벌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새벽에 계곡에 들어간 거라 해도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논다고 자기들 딴에는 발목 정도에 차오르는 정도로만 들어가서 놀았는데 입술이 펄해져서 저체온증이 온 것 마냥 벌벌벌 떨고 있으니 아니 야 니 괜찮나? 하니까 아니 내 지금 너무 춥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일단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쭉 가면은 그때 갔던 자동차까지 오게 됐대요. 자동차에 와서 야 그럼 자동차에서 좀만 쉬다 갈까?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다 같이 이렇게 또 탔대요. 자동차에 다 같이 타서 저희 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았고 A와 B가 앞좌석 그리고 그 운전자석의 바로 뒤쪽에 있는 뒷좌석에 앉았고 C와 D가 보조석이랑 보조석 뒤쪽에서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오게 됐대요. B는 되게 벌벌벌 떨고 있고 하니 야 니 뭐 괜찮은 거 맞나 하는데 뭐 나는 얘 너무 춥고 그렇다 하는데 갑자기 또 D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D는 저체온증 같은 느낌보다는 되게 뭔가 멍을 때리고 겁에 되게 질린 모습으로 그냥 뭐 이런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A와 C와 저희 아버지는 야 얘네 상태 안 좋으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자 우리는. 야 이거 괜히 있어봐야 얘네 또 뭐 괜히 크게 뭐 몸살 걸리고 하면 답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산을 넘어갔대요. 차에서 내려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를 한 채로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손전등을 뒤로 돌려보니 C가 발목을 삐어서 발목을 잡고 주저앉아 있더래요. 네. 얘네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뭐가 밟혔는데 이만 뭔지 모르겠다 하고 바닥 쪽을 막 비쳤는데 돌이 되게 많아서 얘네 이 돌에 내가 봤을 때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 걸을 수 있겠나 하더니 못 걷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발목을 낀 C를 들쳐업고 다시 차로 가게 돼요. 왜냐면 앉아서 편하게 바람을 안 맞고 있을 수 있는 곳이 그 차밖에 없었거든요. 그 차로 가게 되는데 다시 처음과 똑같이 A가 앉고 B가 앉고 그리고 아버지가 중간에 앉고 C, D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발목이 좀 괜찮아진 것 같나 하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 앞쪽에 계곡 쪽에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야 저 누구 오는데? 이러니 맞네 야 누구 오네. 야 저거 뭐 괜히 우리 뭐 차에 있다 혼나는 거 아이가? 이랬는데 근데 조금은 이상했던 게 그분이 걷는데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마비가 오신 분들이 잘 못 걸으시잖아요. 이게 보면은 되게 조금 쩔뚝쩔뚝 걸으시고 하듯이 그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그렇게 걷는데 야밤에 산 쪽이고 그렇게 되면 불빛이 없으니까 보통은 손전등이든 뭐든 불빛에 의지를 해서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야 저 사람 걸어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슬야 나가서 숨자 혼날 것 같다 이랬는데 A와 B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보인다는 건데 뭐 완전 뭐 아무것도 없구만. 야 손전등 줘봐 하고 A가 내려서 불빛을 비추니 분명히 아버지 눈에는 덜뚝덜뚝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A와 B는 계속 안 보인다고 하고 D는 여전히 그냥 멍하니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더래요. C는 그냥 야 나는 이제 발목 괜찮아진 것 같다. 내도 한번 나가서 보자 라고 나가서 봤는데 야 나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니 씨 괜히 또 우리 겁주려 그러지. 와 임마 이거 완전히 또 시작이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또 억울한 거죠. 근데 친구들이랑 약간의 말로써 질랑이를 벌이고 저 봐라 하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는 D만 차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A와 B와 C는 차 밖에 내려 있었어요. 차 밖에 내려서 있다가 야 그러면은 C도 니도 발목 괜찮지? 근데 발목 괜찮다. 야 그러면은 야 D 꺼내서 가자. 야 D는 아까부터 맞으라고 있노 뭐 차도 어디 불편한갑다 이러면서 D한테 야 니 가자 이제 나온나 이러는데 D가 야 나도 봤다 쩔뚝쩔뚝 걸어오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한테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마 D는 봤단다 아이가 왜 누구 진짜 봤다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됐다 그냥 요거는 내일 그냥 날 밝으면 만나서 하기로 하고 얘기는 산을 넘어가자 해서 산을 이렇게 또 손전등을 비춰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네. 산을 쭉 올라가서 오르막을 갔다가 다시 내리막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D가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내려가더래요. 근데 그 야간에 그렇게 사람 한 명이 뛰어내려가면은
또 짠 것처럼 다 같이 뛰어내려가잖아요. 또 다 같이 으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 같이 뛰어갔대요. 뛰어와서 산은 다 내려와서 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숨을 막 와 대라 야 니 왜 뛴 건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D가 갑자기 뛰어내려오더니 띨띨띨띨 웃더래요. 좀 그런 띨띨띨띨 웃는데 원래 D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대요. D의 웃음소리는 원래 조금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소리를 항상 웃으면 내는데 D가 갑자기 낄낄낄낄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산 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그러더니 A, B와 C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놀란 거죠. 야, 니 미쳤나? 니 왜 그러는데? 니 뭔데 니? 니 하지 마라. 니 진짜 니 그 계속 그따구로 웃으면 니 진짜 때린다. 이렇게 하는데 니는 아무 소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계속 막 웃다가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딱 멈추더래요. 딱 멈추고 야 우리 여기 왜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 같이 겁이 질려서 진짜 영문도 몰라 보이는 뒤에 멱살을 잡고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대요. 이런 장난 치지 마라. 애들 지금 다 무서워하고 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이 야밤에 네가 이런 장난 치면은 하는데 D가 또 막 깔깔깔깔깔 웃더래요. 누워있는 상태로 고개만 꺾어서 산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아 진짜 내가 하지 말랬지 하고 주먹으로 그 친구 D의 얼굴을 한 대 턱 쳤어요. 치니까 딱 맞고 또 막 깔깔깔깔깔 웃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D라는 친구에서 멀어지고 다 같이 D에서 멀어지는데 또 깔깔깔깔 웃다가 탁 멈추더니 아 뭐야? 니네 왜 그러고 있어? 내 혼자 여기 눕혀두고 뭐하는데 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또 아버지와 A는 화가 났지만 B는 야 잠깐만 야 일단은 우리 상황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싹 정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르는 차에 타고 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가 입술이 파래진 게 시작이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딱 하니 친구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뭔가 우리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다 같이 집으로 가서 그 뒤에 결정을 하자 하고 그 모두의 집에 있는 중간으로 갔대요. 중간으로 가서 야 나는 간다. 야 일단은 내일 만나서 다 같이 얘기를 하자. A는 A의 길, B는 B의 길, C는 C의 길 그리고 D와 아버지는 같은 길이었대요. 또 무섭잖아요. 막 깔깔깔 웃어대다가 막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그냥 같이 집을 이렇게 타박 걸어갔대요.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정적도 그렇고 궁금증도 그렇고 공포심도 너무 이게 다 드니까 아버지가 D를 딱 바라보고 니 아까 왜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려고 D를 딱 바라보니까 D가 이 얼굴이 있죠. 얼굴이 완전 진짜 화난 요 사람처럼 인상을 팍 쓰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길래 아버지는 이제 니 왜 그랬는데? 라는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말을 그냥 다시 삼켰대요. 야 이거 진짜 말 걸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고 나는 이제 이래 된 이상 그냥 집까지 조용히 가서 내일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까지 가서 야 나는 간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D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그냥 자기 갈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갔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다음엔 절대 내가 밤에는 물고기를 안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당연히 절대 안 오죠. 잠은 당연히 안 오고 아버지는 그냥 방에 누워서 진짜 무슨 일이었던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자동차 때문인가 하고 막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집 밖을 나갔는데 그 마당에 있는 집이었대요. 대문은 열려 있었고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바람이나 좀 맞자 그러고 마당으로 나가니 대문은 열려 있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 앞쪽에 길 앞쪽으로 D가 걸어가더래요. 처음 보는 그 어떤 남자랑 그리고 그 쩔뚝이는 그 남자랑 쩔뚝쩔뚝 걸어가는데 D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이고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그 남자였대요. 아버지 말로는 까만 옷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랑 해서 까만 남자가 중간에 있고 중간보다 약간 앞에 쩔뚝이는 분이 계시고 중간에 있는 까만 옷을 입은 분보다 약간 뒤쪽에 D가 걸어갔대요. 그래서 말은 걸어야 되는데 쩔뚝이는 남자를 보고 까만 옷을 입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니 아버지가 공포에 질려서 D를 부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너무 나니까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막 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대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A와 B와 C와 D를 원래 다 같이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같이 모이지 하는데 D가 없더라는 거예요. D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저 D를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이가. D가 완전 지금 사건이 시발점인데 얘를 잡아야지 얘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니까 A, B, C는 D? 갑자기 뭔 D고 얘는 D가 뭔데? D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치 짠 거 같이 놀리는 것처럼 뭐 D? 야 니 어제 물고기 잘 잡고 집에 왔잖아 뭔 D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이제 니네 진짜 장난치지 마라 이런 장난은 안 다치노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런 장난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ABC는 아니 D가 지금 누군데 니는 갑자기 D를 찾냐고 아버지는 다시 또 상황 설명했대. 아니 우리 차에서 막 했던 기억 안 나나 하니까 A가 되게 진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야 그래 니 말 맞다 나 뭐 D가 그래 왔다 치자 야 니는 랜선을 챙겼고 얘는 양동이를 챙겼고 얘는 간식을 챙겼고 나는 니네 힘들면 짐 들어주기로 해가지고 나는 맨몸으로 왔는데 그러면 D는 뭘 챙겨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D랑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버지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 전에도 분명히 D가 봤단다 아이가 야 니 D 봤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A랑 B와 C는 아니 니 뭔 도대체 뭘 쫄뚝이는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D가 막 뛰어갔잖아요. D가 막 뛰어가고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D가 막 뛰어가고 나서 아버지가 D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한 대 때리고 그렇게 했을 때까지 A와 B와 C의 개입이 없었대요. 큰 개입이 없었대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니넨 진짜 D가 기억이 안 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놀았던 건 하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아버지가 생각을 했을 때 첫날에 같이 처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뭔가 D가 A, B, C와 크게 대화를 했던 게 안 느껴지고 D랑 지금까지 아버지랑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A, B, C와는 뭔가 얘기를 한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더래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니네 장난 그만 치고 막 얘기를 하는데 C 있죠 C가 아버지한테 야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니다 니 혼자 어제 완전 그냥 생치 발광을 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아니 나는 분명히 D를 봤다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아버지가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놀았지 않냐 그때 이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래 했지 않냐 하니까 야 일단은 닌 집에 가라 오늘 뭐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아버지가 혼자 집을 터벅터벅 걸어갔대요. 터벅터벅 걸어가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집안의 큰어르신이 무당은 아니고 신내림을 받았었다고 했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할머니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가서 아니 할매네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다 하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차에 탔었다 안 했나 이러더라고요. 차에 타가지고 애썼지. 니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얘기한 D라는 친구가 가장 이상했는데 아무도 D에 대한 걱정과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 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니는 딱 보니까 할매가 봤을 때 보니까 니는 첫날 이런 놀고 했었던 기억을 내가 봤을 때 뭔가 씌인 것 같다 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버지가 모든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뒤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요 입이 눈에 있는 위치랄까요? 머리카락이 목에 있고 뒤집혀가지고 보였대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바른 얼굴이 상상이 안 됐대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할머니 나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까 니 뭐 절뚝이는 남자랑 까만 옷 입은 남자가 막 걸어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맞다 하니 그거 내가 봤을 때 까만 옷 입은 사람은 할매가 봤을 때 저승사자인 것 같고 그 절뚝이는 사람은 할매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에 관련된 사람 알겠나? D는 할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돼서 요거에 대해서 막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막 하니 들었던 얘기가 아버지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얼마 전에 그쪽 또랑에서 사고랄까요? 요 바퀴가 빠져서 차가 어쩌다 전복이 돼가지고 그 차를 뭐 탔던 부자가 있었는데 뭐 그 부자가 어떻게 잘못됐나 어땠는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 차 빼고 뭐 한다고 되게 뭐 일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딱 보니까 그 딱 상황 정리되지 뭐 할머니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럼 할머니 뭐 간다 이러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누우셨대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는 D에 대한 뭔가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굴은 뒤집혀 있는 채로 생각이 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D라는 사람만 생각이 나지 점점 이 뭔가 그런 게 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났대요.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만 기억이 났지. 그렇게 돼서 제가 이 아버지에게 사람이 기억에만 남고 없어지는 그 현상이 있다는데 라고 하니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우리 홀리님이 또 오늘 홀리셨네. 저희 아버지가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님이 어시스트를 해주신 거고 홀리님이 이야기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홀리님이 홀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들을수록 강짱님 같은데 강짱님은 조금 더 상남자스러운 경상도 사투리라면 홀리님은 좀 부드러운 사투리시지. 저도 완전 상남자인데요? 저는 소주에 밥 말아 먹고 예, 저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상남자입니다. 저도. 자, 이번에 방에는요, 제가 홀리님 방에는 소주 한 짝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유미님 그 소주는 괜찮은데 밥만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소주만 드셔야 돼요. 건강한 아쿠아를 위해서는 아이고, 네, 소주만 드셔야 됩니다. 깡으로. 아이고. 아시겠죠? 잔도 안 주시네요. 없어요. 그냥 깡입니다. 그냥 들고 마셔도 돼요. 알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홀리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리님. 아유, 수고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홀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홀리님은 우리를 홀리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바로 만나볼게요. 예, 여보세요. 홀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예. 열심히 살아야죠. 자, 오늘 홀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네. 군대 썰이고요. 누구나 다 군대에 보면은 괴담이나 뭐 공포썰, 귀신본썰 다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군대에 있는 공포썰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니었구나를 느끼는 예. 그런 썰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집안 큰어르신 맞아요. 신내림 받았다고 예고편 같이 말씀해 드렸는데 요거는 썰은 아니고 제가 이건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살짝 한 번 더 끝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드리십니다. 홀리예요. 이번 이야기가 군대 썰인데 제가 앞전에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해군에 나왔습니다. 해군 전역자고 해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배를 타잖아요. 제가 이 함정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해군 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들 보시는 귀족님들이 보시는 그 보이는 부분이 끝이 아니라 물 밑으로까지 전부 다 격실이 있거든요. 밑이 끝이 아니라 완전 그냥 밑바닥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구조 특성상 배가. 이거는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안전 순찰이라고 배를 순찰을 돌아야 되거든요. 순찰을 돌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찰을 돌게 되면은 정해진 코스대로 돌아다니면서 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나, 따로 뭐 크게 깨진 부분이나 특이사항은 없나 하고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도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야겠죠. 야간에도 제가 그날에 2시경쯤에 순찰을 돌면서 있었던 일인데, 순찰을 쭉 돌다 보면은 앞쪽으로 쭉 보면은 기차나 지하철 보시면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앞에 호차까지 싹 다 보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앞에 빵, 앞에 빵, 앞에 빵, 앞에 빵이 쭉 다 보여요, 구조상으로. 제가 그쪽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 왼쪽에서 사람 머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대가 새벽 2시 시간대거든요. 새벽 2시 시간대 같으면은 군인이 새벽 2시에 깨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당직자 이외에는. 근데 그 시간에 거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고개만 꺾어서 완전 머리를 내밀고 완전 그냥 머리만 딱 보이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당연히 경례를 하고 저는 필승 고생하십니다.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앞쪽으로 걸어가는데 머리가 집어넣으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스르르르르 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공포심이 들게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공포심이 들질 않았어요. 그냥 저게 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쪽 격실까지 쭉 가서 그쪽 격실에 양쪽 발을 문 틈에 다 넘어가지고 딱 섰는데
아무도 없는데 왠지 모를 그 한기랄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숨을 만한 곳을 다 뒤졌는데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럼 보통 지금 제 성격 같아도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와, 내 지금 귀신 봤다, 와, 골 때리네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없네?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발자국을 딱 걸었는데 사람이 자기 발을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발바닥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른발은 앞으로 갔는데 왼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배가 다 철로 돼 있잖아요. 넘어져서 부딪히면은 운이 좋아서 살짝 다치면은 찍히게 되면 뭐 골절도 나는 그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거든요. 배가 모서리도 되게 많아서 제가 운 좋게 손으로 집어서 크게는 다치지 않았는데 그때 다치진 않아서 저는 뭐 뒤에 한번 쓱 보고 제가 발이 그 잡혔다고 눌렀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뒤로 돌아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공포심도 못 느끼고 아무렇지 않게 또 순찰을 돌게 돼요. 그냥 순찰을 이렇게 쭉 돌다가 제가 배 위쪽으로 나가면은 가판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가판에 나가서 살짝 또 구름 과자를 제가 또 한 대 태웠어요. 근데 이렇게 쭉 태우고 있는데 제가 숨어서 담배를 태웠으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깥에서 제 쪽으로 새벽 2시에 저한테 필승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2시에는 병이 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간부라든가 새벽에 자지 않는 뭐 왕고 선임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 담배 폈다고 또 깨지긴 하고 나가니까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야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슥 불잖아요. 그 바람이 제 가슴을 통과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욱 하면서 제 몸을 바람이 통과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나 이런 SNS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이 불었을 때 내 몸을 통과하게 되면 귀신이 지나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찰을 널린 돌아야 되니까 그냥 진짜 뭐 사람이 깨건 말건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순찰을 다 돌고 다시 당직 개소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은 부사관이랑 원래 병이랑 같이 당직을 서게 되는데 병이 순찰을 돌고 부사관이 지키고 있거든요. 당직 개소를. 저는 이제 뛰어가서 말을 했어요. 똘비 하사님, 저 진짜 아까 오는데 진짜 이상했습니다. 아니 갔는데 사람 머리가 보이질 않나, 갑자기 누가 제 발 눌러가지고 넘어지질 않나 하는데 솔직히 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담배 피우고 있는데 밖에서 필승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저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때 그 같이 당직을 서던 하사 한 명이 얘기해준 괴담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제일 지하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완전 배에서 거의 마지막 층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인적이 진짜 거긴 되게 드물어요. 거기는 진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군 생활 중에서도 진짜 몇 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긴 사람이 없는 곳인데 옛날에 저보다 근무를 한참 먼저 하신 선배님이셨죠. 그 분이 근무를 하실 적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동생이 한 명이 있고 그 동생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군대로 오게 되는데 그분이 군생활을 되게 잘하셨대요. 그분이 군생활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에이스다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군생활을 잘 하셨다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한 계기로 다른 선임의 미움을 사게 됐대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미움을 사게 되면은 그때 옛날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구타나 가오케니 같은 게 그때까지는 굉장히 심했고 해군은 해군만의 특수한 요 부조리가 있었거든요. 눕혀놓고 잠을 안 지운다든가 이런 많은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다 당하시면서까지 웃으면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에이스였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날에 배가 출항을 나가고 입항을 하는데 입항을 하게 되면은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인원 체크를 하는데 그 수병 한 명만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여기 맨날 있어야 되는 수병이고 너무 잘하는 수병인데 왜 없지? 해서 이제 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 입항을 미루게 돼요. 인원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게 보고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아가지고 찾는데 안 나왔대요. 그렇게 되면 배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어떤 한 병이 그 페인트 창고 내려가는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수병이 거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묶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몸통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둘은 달려 있는데 그분의 머리가 안 보였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군대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군경이 와서 조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해야 그 현장을 치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가 입항을 해야만 군경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현장을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 입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배가 진짜 콧줄로 땡기고 옆에서 다른 배들끼리 밀어주고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배가 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그때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군경이 아무리 조사하고 현장에서 찾아봐도 그분의 머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를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은 머리는 못 찾은 채로 현장이 마무리가 됐대요. 그 뒤로 거기 바로 위에 격실이라 해야 되나? 바로 직선으로 위 격실이 제가 그때 머리를 봤던 그 격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 너 그 귀신 어디서 봤냐? 아, 저 8격실에서 봤습니다. 야, 8격실이면은 페인트 창고 바로 위에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바로 위입니다. 뭐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를 봤다라는 썰도 되게 많이 제가 군생활 하면서 들었고, 실제로 제 후임도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랑은 약간은 다른 형식으로 머리를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괴담도 하나 있었고, 그 다른 괴담 같은 거는 그런 격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있지 않는 빈 격실들이. 근데 어떤 선임 한 명이 거기서 자고 있었대요. 자면 안 되지만 일과 시간에 뭐 말년이니 조금 사이드를 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나더래요.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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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이 신는 신발은 함상하라고 배에 맞게끔 설계가 된 신발이거든요. 군화가. 그 발소리랑 육군 해병대들이 신는 워커 발소리랑은 소리가 달라요. 이게 딱 들으면 들리거든요. 그 함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신고 걷게 되면은 탁탁탁 같은 이런 좀 소리가 조금 작게 나요. 소리 조금 먹혀요, 소리가. 근데 워커 같은 경우에는 신게 되면 터벅터벅 바닥에 붙는 찍찍 소리가 같이 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선임이 잠에서 깨게 되는데, 왼쪽을 보고 통로 쪽을 보고 잠을 잡고 있었는데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아, 이거 가위구나 하는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찌걱 하면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자기 눈 앞에 이제 그 해병대의 워커 있죠. 그 황토색 워커. 그게 눈앞에 딱 보이더래요. 그리고 찌걱 하고 좌양좌하는 발 모양이 탁 하더니 그 위로 머리가 툭 떨어져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임이 잠에서 깼을 때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선임이랑 같이 알아보다가, 이거는 그 배의 주임원사라고 하면은 그 배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들이 주임원사가 되시거든요. 실제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임원사가 되면은.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거기서도 해병대도 옛날에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되게 심하잖아요. 저희 배 특성이 해병대를 태우는 배예요. 해병대가 그 안에서 이런 부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거기서도 실제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쪽 격실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전에 들었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들었던 군대 썰이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네네. 예고해주셨던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앞서서 예고편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거 관련하기도 하고 신년 맞이해서 제가 어쩌다가 되게 용한 무당분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신점을 보러 가게 됐거든요.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무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저를 나오면서 쓱 보시길래, 저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니까 저보고 갑자기 무당분이 왜 한 대 때리게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들어가서 신점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딱 저를 싹 보시면서 방울을 이렇게 막 몇 분 흔드시더니, 긴 거는 됐고 니 궁금한 거 있어서 왔지 이러더라고요. 예, 저 다른 게 아니라 됐다 말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 딱 봐도 진내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러 온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집안에 뭐 내림 받으신 분이 있구만, 두 분이 계셔 이러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큰 어르신 한 분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지금 계신 집안 큰 어르신 있잖아요. 큰 어르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집안에 다른 고모 할머니가 그 신내림을 물려받은 건 아니고 치상을 드리는 걸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치상만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몰랐던 상태로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조금 안 좋은 일들도 되게 많이 겪고 그 사이사이 제가 운 좋게 많이 조금 살았습니다 하니까, 지금은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또 심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조금 달라붙을 수도 있다고. 종종 이렇게 뭐 네가 살다 보면은 보진 않을 거지만 기이한 일들이라든가 그런 뭐 영역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네가 살면서 몇 번씩 계속 느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제가 신을 내려받았냐를 제가 여쭤보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신은 뭐 제가 딱히 내림 받을 일도 없고, 뭐 그 다른 어르신분이 지금 잘 치상 드리고 왕할머니가 되게 진짜 바르고 옳게 치상을 잘 드리고 잘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덕에 지금 살아있는 것도 무시 못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얘기인데 제가 생각한 그런 사연대로는 안 나오네요. 예.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건 홀리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게 조금이나마 조금 해소되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이게 좀 어릴 때 되게 많이 죽을 뻔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젓가락으로 콘센트도 찔러보고 별의별 이상한 짓은 다 하고 다녔어가지고. 우리 또 홀리님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식사 챙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홀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홀리님께서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홀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는 직업괴담으로 제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살짝 하이브리드 샤머니즘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같이. 불미님. 네, 말씀하세요. 렛츠가. 홀리예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배달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달 생활을 19살 때부터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제가 배달업에 종사를 했거든요. 배달을 하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픽업을 하고 손님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플을 보게 되면은 그 들어온 전체라고 돼 있는 창에 배차가 되지 않은 홀들이 있고, 배차를 제가 잡게 되면은 배차라는 칸으로 이제 주문권이 옮겨가고요. 그리고 제가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기 전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으면 진행, 그리고 손님에게 전달해드리면 완료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서 관리자라고 한다 한들 따로 막 삭제라든가 이런 게 크게 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배달을 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제가 시작을 한 지는 반년 정도는 됐을 때쯤이었고, 제가 저희 동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름꽤 뚫고 있었고요. 배달을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배차를 제가 잡게 되고, 주소를 확인을 하고 맵이라 할까요? 맵에다가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뜨거든요. 지도를 봤는데 자주 가던 쪽인데 좀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픽업을 하고 그 주소지대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음식을 싣고 가는데 그날은 일이 많이 없어서 그 건수만 제가 들고 가고 있었고요. 쭉 가게 되니까 딱 근처까지 가니 바이크를 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크를 앞에다가 세워두고 제가 음식을 들고 걸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택가들 중에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골목길에서도 또 골목길로 세분화돼서 또 골목길 해가지고 주택가가 되게 엄청 밀집된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가 원래 옛날부터 많이 으스스한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1호라고 입구도 찾기 힘들고 출구도 찾기 힘들고 거기서 그 주택의 입구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되게 꽁꽁 싸매진 미로였는데 제가 맵을 보고 그래도 조금은 적응이 됐던지라 찾아가가지고 건물은 찾게 되는데 그 건물이 2층이었는데 입구를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입구가 이거 왜 안 보이지?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보자 하면서 저는 지도 어플을 켜고 한 손으로는 음식을 든 상태로 한겨울에 손은 얼어가겠는데 그렇게 계속 돌았거든요. 그 블럭을 제가 계속 땡땡땡 돌았어요. 땡땡땡 도는데 아무리 봐도 입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호. 그러게 되면은 보통 어플에 보면은 고객에게 통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라이더가 손님에게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손님의 번호는 라이더가 전화를 걸 때는 단신번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저는 손님의 번호를 알 수가 없고 손님은 제 번호가 뜨게 되는 거죠. 저는 손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배달인데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아무리 뒤져도 입구를 못 찾겠네요 하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 전화 받으시고 딴 거 하시느라고 딱히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예 여보세요 손님 배달인데 안 들리실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낮은 여자 목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제가 네 손님 저 다른 게 아니라 그 배달인데 제가 여기를 많이 안 와가지고 입구를 못 찾겠네요.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요 입구까지만 조금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요 길 설명이라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손 흔들게요 이러고 전화 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지금 날 춥다고 안 나오시네. 그래 뭐 배달하는 게 뭐 내 일이니 이러려고 돈 받는 거니 라고 그냥 그 건물을 보니까 창문이 한 개가 있었거든요. 창문이 한 개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사각으로 돼가지고 창문이 사각형으로 다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창문 쪽을 보니 여성분 한 분이 제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개인 같은 모습이셨어요. 머리는 되게 좀 떡이져 보인다 할까요? 산발이라 할까요? 이 긴 머리인데 머리가 떠 있었고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제 쪽을 보면서 크게 이렇게 머리 위로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생각을 했죠. 아니 입구를 못 찾겠다는데 여기 창문에 대고서 손 흔들면 입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네 이러고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 돌았거든요. 뺑뺑뺑 도는데 제가 꼴목길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됐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일란가 하고 들어가니 그쪽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 입구 쪽에 있는 그 주택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게 있는 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웬 동굴이랄까요? 땅굴이랄까? 그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되게 크게 그냥 큰 승용차 한 대 들어갈 수 있게끔 빵꾸가 이렇게 뻥 나있고 그 앞쪽에는 철창으로 막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발달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제가 부산 살거든요. 부산에 이런 동굴이 갑자기 땡그라니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네. 난 이래 오래 살면서 이게 있는 줄도 몰랐노. 이러고 저는 그 동굴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뭐 많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아니다 손님한테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하고 그 건물을 다시 올려다 봤어요. 올려다 보니 손님은 여전히 창에 대고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 눈치채셨을까요 혹시? 창이 네 방향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그 손님은 그 방향에서 계속 같은 곳에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제가 지나가는 방향의 창문에다 전부 다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상한 게 보통 한 창에다가 손을 흔드시다가 제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분은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아는 듯이 창에서 대기를 하고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막 뒤쪽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데 이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사람 나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쪽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면 아까 있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서 동굴을 딱 보게 되니 동굴에 분명 아까까지는 없었는데 어떠한 비슷하게 생기셨던 분이 있던 것 같아요. 여성분 한 분이 정확한 얼굴은 안 보였어요. 똑같은 머리는 산발이셨고 근데 특이한 거는 그분 옷이 흰 색깔 소복이라 할까요? 소복 흰색 한복을 입고 있으셨거든요. 그잖아요. 2020년대였는데 그때도 2020년대에 한복을 입고 계신다고 이게 조금 저는 의아했죠. 저는 왜 저분은 저 한복을 입고 있구나. 나 아까 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저랑 눈을 딱 마주쳤거든요. 눈을 딱 마주치더니 아까 그 창에서 본 사람이랑 똑같이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엔 닭살이 뻗치기 시작을 하고 점점 공포심이 들기 시작을 해서 저는 그쪽을 바라본 상태로 뒤를 돌아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뒤를 안 돌아보자니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치게 돼요. 제가 뒷걸음질을 조금씩 이렇게 제가 치다가 음식은 손에 들고 있죠, 제가. 그러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쪽 입구에다가 음식을 제가 그냥 두고 뛰었어요. 그냥 제가 왔던 길 그대로.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왔던 길을 분명히 그대로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21살에서 20살 요 사이쯤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골목길을 못 알아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왔던 길 그대로 뛰는데 저는 아무리 뛰어도 결국에 그 동굴 앞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와, 저는 그래서 이거 됐다.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면서 손을 막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다시 그냥 숨이 그냥 목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렸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달리게 되면은 뛰는 속도랑 걷는 속도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숨이 차게 되거든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굴과 집 사이 그쪽에 항상 제가 멈췄었는데 그쪽 가기 전에 코너바리에서 제가 남의 집 대문 턱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숨을 막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 공포심은 가지지 않았어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때 거의 1시간 조금 안 될 정도로 흘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숨을 가빠르게 내쉬고 있고 점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제가 21살을 먹고 흐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막 울면서 아이씨 나 진짜 내일 돈 한 번 벌어보겠다고 진짜 이러면 제가 울고 있는데 그 제 기준 내가 앉아있는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을 때 코너바리에 있는 집이 보였거든요. 그 집에 깃발이 한 개가 꽂혀있더라고요. 되게 큰 깃발이 한 개 딱 꽂혀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이랑 다르니까 제가 그 집에 가서 여기서 조금 길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집 앞으로 가니까 대문이 자기 알아서 좀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되게 눈이 새까마시게 여자들 마스카라라 할까요? 이거 눈두덩이에 이렇게 새까맣게 무언가를 바르고 입은 되게 빨갰어요. 아이폰 7 그 레드 컬러 같이 되게 입술이 엄청 빨가셨던 여성분이셨는데 나이대는 조금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살짝 그 할줌마 한 요 정도의 여성분이셨거든요. 한 50대 정도 때 보이시는 저를 이렇게 쓱 위아래로 훑으시더라고요. 니 길 잃었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 운다고 그냥 헐떡이면서 말도 똑바로 안 나오면서 제가 배달을 왔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헐떡이면서 얘기를 하니 일단은 안에 들어오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저한테 녹차였던 것 같아요. 그 초록 색깔 녹차 한 잔을 저한테 딱 주시길래 마셔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시는데 녹차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었어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녹차를 한 번씩 종종 마시는데 그런 녹차 맛을 아직까지 저는 못 마셔봤거든요. 녹차를 제가 한 잔 이렇게 쭉 들이키고 나니 저한테 그래 여기서 진정 좀 하고 담배는 태우나 이러더라고요. 예, 저 담배 태웁니다. 이러니까 지금 담배 있나? 그래서 담배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담배 2대를 꺼내서 한 대는 불을 붙여가지고 대문 요 앞쪽에다가 불을 붙인 상태로 놔두고 한쪽은 불을 붙인 상태로 불이 바깥쪽을 보게 한 개, 안쪽을 보고 한 개 이렇게 2개를 놔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두고 니도 이어서 한 대 태워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그 자리에서 그냥 혼자 쪽쪽쪽 태우고 담배불을 끄고 저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됐다. 이제 니 여기 건물이 있으면은 담벼락 사이로 해서 뒷문으로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뒷문으로 나가니까 거짓말같이 가는 길이 점점 보이고 그대로 제가 출구까지 나왔거든요. 제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고 그때 제가 음식을 전달했으니 완료를 눌러야 되거든요. 완료 누르려고 배차 목록에 들어가 보니 콜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이 콜을 뜨게 되면은 15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분까지 돼서 0분에서 오버가 난 플러스 1분 플러스 2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끼긴 거의 1시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완료를 친 상태가 아니었고 근데 그 콜이 없어져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1시간이었는데 실제로 휴대폰을 보니까 약 10분의 시간도 안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거기서 멍하니 그냥 담배만 태우고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제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니 제가 그 단집이 궁금해서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그 입구 앞에서 쭉 들어가서 그 동굴앞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동굴앞까지는 찾았는데 그때 못 봤던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시청 관할 관리구역 그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함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런 자국이 없었고 해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저는 돌아서 그 당집이 어디 있었을 텐데 하고 가니까 그 당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위치에 그런 깃발도 없었고 그냥 일반 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길 다른 집에서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쭈었어요. 제가 할머니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쪽에 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당집인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좀 그 당집이 원래 이 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원래 당집은 맞는데 저 당집은 애시당초 없어졌다고 없어진 이유는 한 1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당장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로는 저기가 일제감정기나 이런 시기에 친일파가 돈 관련된 그런 것들을 거기 숨겨놓았던 곳인데 그 굴이 되게 깊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발견을 하지는 못하고 할머니도 들었던 소문으로는 거기에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애꿎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 몇 명 있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겪고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런 또 직업괴담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참.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직업괴담 듣는 것 중에서 배달 쪽 하시는 분들 직업괴담도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일상적인 뭐 배달하고, 물건 건네주고, 그냥 다시 또 배달하고 뭐 이런 게 일상이긴 한데, 그 맞죠.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산발이 사람이었으면 그건 그것대로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차라리 그냥 귀신이길 바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요. 차라리. 혹시 이번 이야기 조금 짧았을까요? 짧았으면은 간단한 거 한두 개 조금 더 풀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가셔야죠. 짧게 한 거 풀어볼게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지인이랄까요? 제가 아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운송을 꽤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유단자셨거든요. 특정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명함을 받았을 때 꽤나 네임드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무슨 운동이고 어떤 단체에 어떤 직급까지 갔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꽤 큰 단체에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신 분들이 경호나 맞지. 또는 도장을 운영하시든가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경호를 하셨는데 경호에 대한 스케일이 좀 크셨대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냐 하면 다른 나라의 귀빈을 경호하는 정도의까지 수준의 스케일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김없이 그냥 뭐 이런저런 간단한 업무들 몇 개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출장 제의를 이제 받게 되셨대요. 해외 출장 제의를 받게 돼가지고 이번 일은 또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해외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나라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하루 정도 거기서 그냥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냥 가서 좀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출장 제의가 들어와서 그럼 그냥 일주일 정도 가서 그냥 며칠 이렇게 조금 요양하고 놀다가 하루 경호하고 그렇게 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출장을 가게 되는데 같이 일하시는 A가 한 명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 지인을 그냥 말씀드리기 쉽게 똘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똘비랑 A가 같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같이 가게 돼서 되게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뭐 해외를 이렇게 갈 일도 많이 없는데 해외도 한번 이렇게 가본다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가게 되니 그 앞에 그 관련된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한 분이 계셔서 인사를 서로 하고 숙소를 도착을 했는데 되게 조금 으리으리하고 좋은 호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카지노도 있고 그런 호텔에 가서 묵게 됐는데 호텔에 가서 카지노는 뭐 딱히 그분이 카드에 대한 취미가 있으신 분은 아니셔가지고 카드를 치고 이러진 않으셨는데 거기 음식들이 뭐 랍스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진수성찬이고 좋은 음식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그런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이분이 점점 물리게 돼서 원래 수통 있죠. 수통 군대 때 쓰는 그런 수통 같은데 원래 소주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한 통당 한 소주가 2병에서 2병 반 조금 안 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주를 똘비와 A가 다 같이 들고 거기 들어가서 나와 있는 음식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막 마시게 됩니다. 근데 술을 막 그렇게 잘 하시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점점 취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 A와 똘비가 어느 정도 쥐기가 올라오게 되니 그냥 야 이제 올라가서 자자 하고 나왔는데 똘비는 담배를 태우지 않았지만 A는 담배를 태웠었어요. A가 야 네 저 그러면 담배 한 대 태우고 저 올라가서 자자. 똘비도 나도 그럼 바람이 너무 셀난다 그래가지고 같이 설렁설렁 거리면서 A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태우고 똘비는 그냥 바람 맞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산책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에서 20분 내지. 근데 그 나라가 치안이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집들이라 할까요? 그게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그랬대요. 가로등은 몇 개는 껴져 있고 몇 개는 켜져 있고 그 가로등 불빛조차도 미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면서 A는 담배를 계속 쭉쭉 태우고 줄담배를 몇 대씩 태우고 똘비도 그냥 야 이번에 이거 마무리되고 한국 가갖고 또 뭐 하고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2에서 3칸 앞쪽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으로 2명이 뛰어가더래요. 앞에 뛰어가는 사람은 여자였고 뒤쪽에 뛰어오는 사람은 남자였는데 남자가 그 두건 있죠, 두건을 입에 감싸서 뛰어가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거 무슨 일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A도 그렇고 똘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단자고 몸이 되게 지금 봐도 장사 체형이래요. 지금 앵간한 성인 남성이랑 몸싸움을 하셔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건장하시거든요. 그리고 경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에 대한 방어법이나 제압법은 깨고 계신 분이니까 그걸로 싹 이렇게 뛰어갔대요. A랑 똘비랑 같이 뛰어가가지고 이 무슨 일이고 하고 가서 보니 여자가 꼴목에 주저앉아 있고 그 남자 한 명이 작은 나이프라고 할까요? 그 군용 나이프 뭔지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들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 아닌 뭐 그런 뉘앙스로 뭐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랑 똘비랑 같이 그 남자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여자는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A랑 똘비가 낯선 타지에서 그런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조금은 무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A랑 똘비는 자기가 뭐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기에도 이 나라 경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일단은 A 그 무릎 밑에 제압이 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칼은 저마치 떨어져 있었는데 똘비는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같이 제압을 하고 있는 와중에 A가 누르고 있던 밑에 남자가 소리를 빽 질렀대요. 그 나라 말로 무언가 소리를 빽 지르니 앞쪽에서 몇 분 있지 않았어요. 한 1분도 안 된 시간에 봉고차 한 대가 붕 오더니 성인 남자 여러 명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랑 똘비는 그때 딱 느낀 거죠. 그 남자들은 다들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있었고 A랑 똘비는 그냥 운동하는 남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칼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데 A랑 똘비도 아차 싶은 거죠. 2명에서 칼든 남자 1명을 제압하는 건 둘 다 유단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할만했지만 자기보다 다수의 사람을 거기다 칼까지 드는 사람을 제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서로 인지를 해서 냅다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냅다 그냥 그 호텔까지 전력 질주를 했대요. 그때 당시 그분들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사이여서가지고 아직까지 체력은 짱짱하시고 A라는 분만 담배를 태우셨기 때문에 똘비는 되게 잘 뛰는데 A가 생각보다 빨리 체력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제압을 하는 도중에 힘을 쓴 것도 거의 A가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막 뛰어가는데 A가 지쳐서 호텔 거의 눈앞에 두고 멈추게 된 거예요. 똘비는 계속 뛰게 되고 호텔 문 앞까지 왔는데 A가 약간 앞에 있었는데 그 봉고차 있죠. 봉고차가 그 앞쪽까지 쭉 와서 A 앞을 가로막고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A한테. 똘비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대요. 똘비가. 안 된다!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때 왔던 가이드 있죠. 가이드분이 그 근처 쪽에서 그분도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니 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똘비는 그 가이드분을 보고 저거 이러니까 그 가이드분이 되게 그냥 크게 막 동요는 안 하시고 주머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권총 한 자루를 꺼내서 머리 위로 총알을 한 발 탕 쏘니 그 무장한 남자들은 전부 다 그냥 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돼서 A랑 똘비가 큰 탈 없이 그렇게 되게 되고 대신에 그 비빈을 경호하게 될 때는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해외 출장을 하게 될 때는 그 나라 경찰서 번호라든가 또는 뭐 그 나라의 치안력, 경찰력을 되게 많이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홀리님은 오늘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